당신의 노후 계획,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시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칠 심층 분석의 세계에 오신 것을요. 오늘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2월도 다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날카롭게 집약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거든요. 네, 자료의 양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고령화. 이 고령화의 진짜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신 의학 논문부터 동네 주민센터 복지 정책, 그리고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경제 보도까지 다 모여 있죠.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연결하다 보니까 정말 소름 돋게 극명한 두 가지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최첨단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기술이 막 수명 연장이라는 눈부신 빛을 쏘아 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팍팍한 경제적 현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하게 이 뉴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 혼란스러운 현상들 사이에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혈액검사 탁 한 번으로 당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하는 시계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겠죠. 그냥 막연하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듀크대 헬스와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이 엄청난 결과를 내놨어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아주 작은 RNA 분자, 전문용어로 pRNA라고 부르는 6종류만 딱 측정해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6종류만요? 네, 71세 이상 노인의 향후 2년간 생존 가능성을 무려 86%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86%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나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평소 운동량 같이 우리가 병원 가면 늘 체크하는 180개 이상의 기존 건강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검사하는 것들이죠. 그 지표들을 전부 압도하는 예측력이거든요. 다른 180개 지표보다 더 정확하다고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 계기판에 아주 정밀한 엔진 경고등이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적절한 비유네요. 예전에는 그냥 차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아유, 슬슬 퍼질 때가 됐네 하고 짐작만 했잖아요. 그렇죠. 감으로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엔진 내부의 미세한 진동을 센서가 감지해서 앞으로 2년 안에 차가 멈출 확률이 86%입니다 라고 콕 집어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런 원리입니다. 이 pRNA라는 분자가 우리 몸속에서 일종의 미세 관리자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감시하는 건데 장수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보면 이 수치가 아주 작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 수치가 낮아야 좋은 거군요. 네, 반대로 이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건 지금 세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유전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생물학적 사이렌이 울린 거죠. 바로 경고등이 켜지는 거네요. 이 발견이 예방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0년, 20년 뒤에 막연한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다가온 단기적인 생존 위협을 잡아낸다는 거죠. 복잡한 검사도 아니고 피 한 방울로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건강 수명하니까 오늘 자료 중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네,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도 30대의 쌩쌩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 이른바 슈퍼 에이저들에 대한 연구요. 시카고 일리노이드 연구진이 이분들의 뇌를 들여다봤다는데 해마 쪽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저 같은 비전문가는 해마에 미성숙 신경세포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세포도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성숙 신경세포가 많다는 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해서 아주 활발하게 퐁퐁 샘솟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거군요. 일반적인 고령자나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줄기세포 자체는 남아있는데 이게 다음 단계인 성숙한 뇌세포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중간에 딱 멈춰서 죽어버리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슈퍼에이저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이 세포 성장 과정이 20대, 30대 젊은이들처럼 막힘없이 팽팽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80대인데도요. 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뇌 환경을 유지하는지 그 스위치만 찾아내면 치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뇌세포가 계속 새로 태어나고 자란다니 정말 부럽네요. 치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이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화장실 선반이나 화장대 위에 하나쯤 있는 알로에 수딩 젤 있잖아요. 그거 바르면 시원해지는 식물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서 치매 치료에 단서가 나왔다고요? 네, 정말 일상 속의 반전이죠. 알로에베라에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게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아주 핵심적인 효소에 강력하게 달라붙는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효소예요.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만들어서 기억력을 갉아먹는 주범 효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로에 성분이 그 효소들의 움직임에 말 그대로 찰싹 달라붙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햇빛에 탔을 때 피부 진정시키려고 바르던 그 식물이 뇌 속에서 독성이 퍼지는 걸 진정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연구죠. 물론 아직 컴퓨터로 분자작용을 예측한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런 흔한 식물에서 뇌질환의 단서를 찾는다는 게 과학의 묘미 같아요. 자, 이렇게 연구실에서는 의학과 바이오 기술이 노화의 비밀을 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네. 이 첨단 기술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K-돈봄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현장에서 노인들의 삶을 바꾸고 있죠. 경기도 용인시에서 도입한 AI 노인 돌봄 서비스 실버케어 순위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름도 친근하네요. 순이. 어르신들 댁 냉장고문, TV, 약통 같은 곳에 작은 센서를 붙여둡니다. 그러면 AI가 어르신이 아침에 잘 일어나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약은 제때 챙겨 드셨는지 패턴을 다 읽어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다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119 안심콜로 연결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손목에 차는 밴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AI로 발전한 겁니다. 듣자 하니까 이 순이라는 AI가 어르신들한테 퀴즈도 내고 같이 체조도 하고 재밌는 영상도 틀어준대요. 단순히 감시하는 기계가 아니라 똑똑한 비서이자 친구인 셈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기술을 보려고 스페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의 최대 요양 경영자 협의체인 ACRA 회장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 직접요. 한국 기업의 맥케어라는 비접촉식 레이더 기반 솔루션을 보기 위해서였죠. 몸에 거추장스럽게 기기를 차지 않아도 방 안에 있는 레이더가 어르신의 심박수나 호흡, 낙상 위험을 실시간으로 다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굳이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신기해서가 아니라 뼈저린 현실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아, 일할 사람이 없는 거군요. 사람이 직접 24시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 디지털 스마트 돌봄 기술이 인력 부족을 메워줄 유일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상반기 중에 AI 복지돌봄 혁신개혁을 내놓는다고 하니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국가 인프라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로 생존율을 예측하고 AI가 24시간 건강을 체크해주고 치매 정복의 실마리까지. 정말 완벽한 100세 시대의 장밋빛 미래 같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진짜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 거리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방금 전까지 나눴던 그 매끈한 첨단 기술 이야기가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탑골공원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아침 풍경이에요. 기사를 보니까 새벽 7시부터 수백 명의 노인분들이 꽁꽁 언손을 녹이며 길게 줄을 서 계신데요. 무료 식권 2장을 받기 위해서요.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식권 1장으로는 점심때 무료 급식소에서 나물밥을 드시고 나머지 1장으로 받은 도시락은 집에 가져가서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른바 탑골공원의 새끼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집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가야 무료 설렁탕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동선을 지도로 머릿속에 꽉 채워놓고 매일 그 루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맛집
검색하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생존을 위한 지도인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착시 현상에 속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가계금융 복지 조사를 보면 뉴스 헤드라인들이 일제히 노인 빈곤율 35.9%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좀 나아졌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35.9%라는 숫자는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다 합친 다음 세금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 수치군요. 만약 국가 지원금을 싹 다 빼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본인이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계산하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보면 무려 54.9%로 수직 상승합니다. 절반이 넘는 노인분들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빈곤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5.9와 54.9, 이건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다른데요. 게다가 이 통계가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좀 왜곡된 면도 있다면서요. 네, 19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산도 좀 있고 국민연금도 안정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아, 평균을 높여주는 거군요. 이분들이 통계에 섞여 들어오니까 전체 노인 빈곤율 평균치 자체가 확 낮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탑골공원 새벽줄에 서 계시는 분들, 주로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분들이거든요. 네, 고령이시죠. 이 후기 노인 세대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무려 73.8%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라는 거죠. 아, 73.8%요?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에 목을 매시는 거군요. 강원도 사례 보셨어요? 강원도 노인 일자리 사업 말씀이시죠? 네, 올해 일자리를 무려 7만 개나 만들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는데 정작 지원자가 너무 몰려서 7,500명이나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사회에 참여하시려는 열정이 대단한 게 어떤 분은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연명치료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훌륭한 사례네요. 충북에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시니어 미디어 강사가 되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명 노노교육도 활발하고요. 인천에서는 불법 드론을 감시하는 시니어 감시단도 출범했죠. 정부 쪽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즉 AX 전원 교육 과정을 신설했고요. 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에 실패했던 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전응원본부를 꾸렸습니다.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한데 여전히 사회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하니까 아까 짚어주신 그 요양병원 간병인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심각한 뇌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를 보면 전국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에 60대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9%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간병인 8명 중 1명은 70대가 넘어요. 관절도 아프고 체력도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이 자신보다 더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는 노노간병이 이미 보편화된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그분들이 받는 돈이잖아요.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니까요. 잘못 읽으신 게 아닙니다. 보통 4명에서 6명의 환자를 병실 하나에서 24시간 내내 돌보는 공동간병을 많이 하거든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중노동을 하는데 중개업체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3,600원 수준밖에 안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와, 3,600원이요? 현재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은 이 고령의 간병인들이 시급 3,000원대에 본인의 뼈를 깎아가며 버텨주는 그 희생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붕괴되는 순간 간병비는 감당할 수 없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24시간 남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이 방송이 우울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양극화의 끝을 보여주는 기사죠.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출동한 기사 내용인데요. 수억 원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어떤 어르신 집에 들이닥쳤더니 출근하는 딸의 가방에 현금 1억 원 다발을 몰래 숨겨서 빼돌리려다가 딱 걸렸어요.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이네요. 또 다른 어르신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있는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만 원권 뭉치가 꽉 차 있었고요. 안방 궁고를 열었더니 명품 시계가 13개, 명품 가방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팩트 자체가 보여주는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회 안에서 3,000원짜리 밥을 찾아다니는 분들과 김치통에 현금 1억을 숨기는 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리고 이 양극화와 관련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정책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댁에 낡은 차를 좀 새 차로 바꿔드릴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이야기부터 들어보셔야 해요. 아마 그 4천만 원짜리 자동차 기준 이거 진짜 억울한 분들 많겠더라고요. 네, 자녀분들이 효도 한번 하겠다고 부모님 편하게 타시라고 소렌토나 셀토스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물해드렸다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받고 계시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갑자기 박탈돼 버리는 건데요. 차를 받았다고 연금이 끊긴다고요? 정부 규정상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이걸 고급 자동차로 분류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 차의 가격 4천만 원 전체를 부모님의 월 소득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월소득으로요? 자네 입장에서는 기름값 아껴드리려고 연비 좋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를 골랐을 뿐인데 차값이 기준을 살짝 넘었다는 이유로 소득 인정액 심사에서 탈락해버리는 거죠. 아니 차가 생겼다고 갑자기 매달 4천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계적인 잣대 아닌가요? 자식 입장에서는 효도하려다가 부모님 생활비주를 끊어버린 꼴이 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천태만상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취급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확실히 다 다르죠. 현금이 넘쳐나서 명품 시계를 사 모으는 노인, 3,000원짜리 밥 한 끼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노인, 그리고 생계를 위해 시급 3,600원에 남을 돌보는 노인. 이들을 똑같은 복지잣대로 묶어놓으니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연금을 뺏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정교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제도는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그냥 두 손 놓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자료들을 보면 곳곳에서 꽤 따뜻하고 세심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울산 남목도서관에서는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큰 글자 도서를 복지관까지 직접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아주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전주 완산소방서는 요양시설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마시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구조 손수건을 나눠주며 안전교육을 챙기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지역 최초로 치매 전용 병동을 완벽하게 갖춘 치매 안심병원이 2곳이나 지정됐습니다. 아까 그 AI 순위를 도입했던 용인시도 좋은 정책을 하고 있죠. 맞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형광등이 나가거나 수전이 고장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고쳐주는 잔고장 출장 수리 서비스도 한대요. 게다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늙은 부모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24시간 대신 돌봐주는 온종일 긴급돌봄 센터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밀착형 복지가 진짜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오늘 자료 중에서 이분의 사연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노인분들이 복지의 수혜자인 상황들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아, 그 기부 이야기군요. 한국과학기술원 KIST에 50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기부됐는데 놀랍게도 기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70대의 익명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유산을 밑거름 삼아 평생 땀 흘려 사업을 일궈 모은 전 재산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선뜻 내놓으신 겁니다. 저도 이 기사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대학 측에서 기부자 예우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본인 이름이 드러나는 모든 행사를 다 거절하셨다면서요. 네, 철저히 익명을 원하셨죠. 오직 어머니의 성함에 깐 저기업 차세대 연구 리더 펠로우십을 만들어서 뛰어난 젊은 교수들이
돈 걱정 없이 연구에만 매진하게 해달라는 딱 하나의 조건만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부자 이름보다 KIST 젊은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빛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정말 뭉클했습니다. 따님과 함께 기부 절차를 밟으시면서 나눔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신 것도 참 대단하죠. 이 위대한 기부 사례가 오늘 우리가 나눈 길고 긴 이야기의 완벽한 마침표가 되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걱정부터 합니다. 사회가 짐을 짊어져야 하고 세금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이 70대 기부자는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 즉 다음 세대의 혁신을 위해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단순히 돌봄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평생 축적한 지혜와 자본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강력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노인분들은 그저 우리가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앞길을 비춰주는 거대한 등대 같은 선배님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지금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죠. 피 한 방울로 생존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혈액 검사, 치매의 원인을 막는 알로에 성분 같은 기적 같은 의학 기술부터 살펴봤죠. 하지만 곧바로 탑골공원의 치열한 새끼 지도와 시급 3,600원을 받으며 24시간 남을 돌보는 간병인들의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네. 1억 원의 현금 뭉치와 효도하려고 산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연금을 뺏기는 아이러니한 양극화의 민낯도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50억 원을 쾌척한 위대한 기부까지. 이 모든 게 단 하루 동안 쏟아진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네요. 오늘 분석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이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의학과 기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100세 시대로 이끌고 있고 슈퍼에이저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 늘어난 수명만큼 당신에게 질적인 삶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무리 혈액 검사로 생존을 예측하고 로봇 순이가 안부를 물어줘도 당장 내 주머니가 비어 있다면 그 길어진 시간은 결코 축복이 아닐 겁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한 그 연장된 시간이 단지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에서 식권을 받으려고 서 있는 줄을 더 길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달리는 속도만큼 우리 사회의 포용력과 촘촘한 제도적 준비도 숨차게 발맞춰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방금 던져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게 탐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KONU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날카롭고 풍성한 자료 큐레이션 덕분에 오늘 정말 밀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네요. 저희가 꽉꽉 채워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깨어있는 시선으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